여러분 반갑습니다. KPS SAT 선생님 K임방입니다. 자, SAT 오프라인 설명에 앞서서 제가 이렇게 온라인 설명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집이 해외에 계시거나 또는 뭐 지방에 계시거나 또는 뭐 강남까지 설명회를 직접 가시기에는 물리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좀 제한이 되신 분들은 이 설명회를 보셔서 좀 핵심 정보를 같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하셔도 좋으니까 필기하실 분들은 이렇게 꺼내셔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실게요. 영상 짧으니까 끝까지 잘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준비한 순서는 이 SAT 최신 출제 포인트와 그 다음에 실전 맛보기 테스트, 정말 짧은 문제인데, 이 보통 이 출제 포인트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강남으로 학원에 많이 가잖아요. 그죠? 강남으로 많이 갔는데 내 자녀가 성적이 안 올라요. 보통 분명 학원에서는 만점자를 막 배출한다 하는데 이상하게 내 아들, 내 딸은 성적이 안 오르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공부 안 해서인가? 머리가 안 좋은가?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실전 맛보기 넘어가면서 문제 짧게 두 문제 준비했으니까 모르시면 사실 이 두 문제를 많이 틀리시면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점검차 이렇게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앞서서 설명은 짧게 해드릴게요. 이제 제가 이렇게 뭐 강남에 있는 대형 학원들에서 뭐 해커 쓰면 파고나면 이렇게 강의를 했었었는데 이 강의를 한 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그만큼 또 그냥 자기의 뭐 학벌이라든지 그죠? 또는 뭐 자기 강의력이라든지 출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속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이 됐다라는 거를 좀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찍었다는 것도 이제 강의력이 좀 검증됐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드리기 위한 거니까 한번 나중에 뭐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뭐 온라인으로도 사실 지금 요즘에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1대1로 화상 강의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또 인강도 제공하고 또 이렇게 방학 때는 오프라인으로 학생들 나와서 같이 또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집이 뭐 대구인데 울산인데 지방인데 어떡하지? 저도 집이 사실은 유학생 때 울산이었어요. 그래서 울산이었기 때문에 강남까지 이제 가가지고 고시원 살면서 막 학원 다녔는데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잘 생각하셨으면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넘어갈게요. 자, 다시 넘어가서 이제 출제 포인트부터 시작할 테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짧으니까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실게요. 자, 이 SAT라는 시험은 여러분들이 뭐 구성을 일단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리딩 섹션 같은 경우는 지문 5개고요. 주어지는 문제가 52문제고 시간이 65분이고 한 문제당 풀어야 되는 게 한 1분 10초에서 15초 정도 이렇게 풀어야지 조금 더 내가 제때 문제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문은 5개지만 한 지문당 10문제에서 11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라는 것도 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형별로 오답 패턴 이런 것들을 정리해 줘야 학생들이 확신을 가지고 또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리딩 끝나면은 쉬는 시간 또 10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이 어디 있는지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10분이 여기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앞에 있는 리딩 섹션은 내가 무조건 65분 안에 끝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writing and language 섹션 쉽게 말씀드리면 문법이에요. 문법. 문법에다가 랭귀지 섹션이라고 해서 이 랭귀지 섹션에서는 뭐 메인 아이디어를 고르는 건데 보기 A, B, C, D를 다 보면 다 메인 아이디어 같아요. 정답을 고르는 기준이 있겠죠. 그리고 또 문법도 한번 정리해야 되는 것이고. 자, 주어지는 문제가 44문제인데 시간이 35분이에요. 44문제인데 35분이에요. 한 문제당 1분도 안 된다는 거죠. 48초 안에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자마자 빨리 정답 고르라는 소리예요. 한 개라도 틀리면 점수 깎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유학생들이 많이 취약해요. 문법을 마스터하고 간 유학생들은 거의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입으로 푸는 거예요. 입으로. 자연스럽게. 이거 같은데 오늘 필인데 이거 고르고 넘어가 틀리고 그죠? 왜 틀렸는지 모르고. 그래서 이러는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계산기가 없는 섹션, 계산기가 있는 섹션인데 이 미적분까지 안 나오고 프리캘큘러스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캘클러스까지 안 해도 충분히 SAT는 준비할 수 있고 만약에 수학 성적이 좀 잘 안 되는 유학생이다. 난 너무 문과야. 그래서 수학 성적이 안 나와. 이러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대형 학원에 가서 막 수업 듣는 것보다는 사실 그냥 과외를 받으시는 게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성적을 단기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writing language랑 앞에 있는 계산기 없는 섹션이 같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시험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쉬는 시간이 5분 있어요.
쉬는 시간 때는 여러분들이 뭘 먹거나 또는 뭐 화장실 가거나 핸드폰은 당연히 안 되고 그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계산기 있는 섹션을 이렇게 55분 동안 문제를 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에세이 영역이 있는데 에세이가 사실 선택형입니다. 선택형이지만 봐야 돼요. 아시겠죠? 선택형이니까 안 봐. 오히려 점수 안 나오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템플릿 준비했어요. 아시겠죠? 암기만 잘하셔도 만점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만들어 놨으니까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춰야죠. 그죠? 내가 GPA가 좀 나랑 비슷하고 그죠? 또는 뭐 성적이 좀 비슷한 학생들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경쟁이니까 시험이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장이라고 썼는데 사실 제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 단날 암기만 하셔도 요 시간 안에 씁니다. 성적으로도 한 달 만에 만점 검증이 됐고요. 그래서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돼 있고 총 시간은 에세이 들어가기 전에 쉬는 시간이 2분 있어요. 2분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쉰다고 보기도 어렵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2분 더해서 4시간 5분인데 2분 더해서 4시간 7분이 전체적인 시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자, 오늘은 리딩이랑 라이팅 랭귀지 섹션에 대해서 핵심적인 걸 설명해 드릴 텐데 아까 전에 수학은 그냥 과외 받고 에세이는 선생님 제가 나눠드리는 템플릿 암기하고 그럼 이제 리딩이랑 라이팅 랭귀지 섹션에 점수를 올려야 되는데 이 학원을 그렇게 뭐 만점 나오는 학원을 보내는데 왜 내 애는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이 리딩 섹션의 첫 번째는 문학이 나오는데 이 문학이 1910년대 막 1900년대 초반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지문들이 나옵니다.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해석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독해도 어렵고 이거는 사실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자 가르치고 있는 이제 영어로도 수업을 하고 또 영어 한국어가 안 되는 학생들도 있어서 그런 친구들한테도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침 드셨습니까? 오찬 드시겠습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현대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 지문을 접근할 때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복합 문제는요 지문이 제가 5개라 말씀드렸는데 한 지문당 동의어를 고르는 문제가 2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5개니까 2, 50 해서 10문제가 출제가 되는 건데 사실 이 동의어라는 게 여러분들 이건 토플 시험이 아니에요. 어학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배에 대한 동의어를 고르세요. 배, 먹는 배인가 타는 배인가 문맥 파악해야겠죠. 그죠? 문맥 파악해서 나는 배를 먹었다 하면 과일인 것이고 배를 탔다 하면은 타는 배가 된 어선이나 뭐 배가 되는 것이고 그죠? 이렇게 좀 컨텍스트 클루를 힌트를 찾아서 골라야 되는 게 복합 문제고 그죠? 그다음에 추론 문제도 등장하는데 이 추론 문제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합니다.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패턴이 있어요. 패턴. 제가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추론을 혼자서 하라고 하면은 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든지 주관적인 추론, 발생하지 않은 거를 추론하는데 사실 변호사 시험을 볼 때 우리 뭐 리트 시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추리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추리 영역이 19가지 패턴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19가지 패턴까지는 아니고요. SAT에서는 한 4가지 정도만 알아도 내가 좀 정답을 확신을 가지고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뭐 다 독해해주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읽히고 이런 바로 학원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거는 실력이 안 늘어. 그래서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거,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정답 고를 수 있는 거,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말고, 그죠?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 거. 독해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사실 학생들이 감으로 독해요. 저도 미국에서 이제 9학년 때 갔을 때 감으로 독해했어요. 느낌으로. 이런 느낌이겠지. 이거 안 통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제가 3가지 패턴으로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한 방에 바꾸는 패턴 정리해 놨어요. 정말일까 하는데 진짜 아시겠죠? 엄청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독해력을 좀 길러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연히 총알, 단어는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총알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나서 독해력 다음에 제가 알려주는 전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문학이며 사회며 과학이며 보통 문학이 1개가 나오고 사회 지문이 2개 나오고 과학이 2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3가지들의 좀 약간 그 지문들이 이제 이거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 내용이나 내진 않겠죠. 그죠? 그들만의 공통점이 있어요. 접근을 할 때. 그래서 학생들이 항상 이런 패턴으로 나와 약간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수업 때만 알려드리는 거고. 좀 추가적인 그래도 팁을 드리자면 이 사회는 선생님 그러면 뭐 역사 공부를 해야 되나요? 미국사 공부를 해야지 좀 더 도움이 될까요?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느낌이 바로 오도록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 지문은 이 역사 지문은 세종대왕 시절에 쓰여졌던 지문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봤을 때 세종대왕이니까 한글을 창제하셨고 한글을 창제하시면서 집현전
그러면서 그럼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 정도는 내가 알면서 들어갈 수 있지.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지편전에 있던 어떤 특정 학자가 썼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죠? 다만 그냥 우리가 뭔가 세종대왕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친근할 뿐. 아시겠죠? 이건 시험이에요, 시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배경이 풍부하다 해서 정답을 막 고르거나 그거는 좀 다른 별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추가적으로 이제 리딩 섹션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별로 접근해야 되는 오답 패턴이나 생각해야 되는 관점 이런 것들 어떤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지 그럼 바로 지문으로 읽기 시작해야 되는지 아니 문제를 먼저 보고 풀어야 되는지 이런 전략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고 라이팅 랭귀지 섹션은 제가 아까 전에 문법 섹션이라고 했는데 이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문법을 입으로 풀어요. 유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2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입으로 풉니다. 자연스러우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뭐 as possible as possibly as 오늘 as possible as가 fit인데 고르고 바로 틀리는 거예요. 기준이 있겠죠. 앞에 비동사면 형용사, 일반 동사면 부사. 이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 막 입으로 풀면서 느낌으로 푸는 거고. 그다음에 새로 생긴 랭귀지 섹션은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인 아이디어를 고르는데 A, B, C, D만 보면은 다 이 단락을 대표하는 메인 아이디어 문장 같아요. 하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고르는 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보통 라이팅 랭귀지는 지문 전체보다는 그 특정 단락을 잘 봐야 되거든요. 단락을 하나의 지문이라 생각해서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정답을 잘 고를 수 있는 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 정리는 한번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입으로 푸는 습관. 그 다음에 유학생들은 문법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미국에 가기 때문에 계속 틀리는 문제는 틀린다. 이 44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개라도 틀릴 경우에는 점수가 바로 깎입니다. 점수를 깎는다는 건 하나도 틀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틀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라이팅 랭귀지에서 만약에 리딩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라이팅 랭귀지를 보강해서 여기에서 어떻게든 점수를 더 따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44문제인데 35분, 한 문제당 48초 안에 무조건 풀어야 된다. 보자마자 바로 내 확신을 가지고 정답을 좀 골라야 된다. 이게 좀 포인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도 보실게요. 자, 그러면 이 문제 두 문제를 제가 띄워드릴 텐데 이거 보시자마자 한번 골라보세요. 자, 여기서 was를 고를까, were를 고를까? 당연히 주어를 잘 찾아야겠죠,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2/3 of the mountain. 그 산의 3분의 2 정도. 3분의 2 분수네. 분수로 시작하네. 그러면 내가 동사를 is로 고를까, are 고를까? 고민하실 순간 여러분들 모르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내가 citizen이랑 first settler. 두 명이네. 두 명이니까 여러 명이네. 그러면은 당연히 복수겠네. plural이네. 그러면 당연히 복수 동사 맞춰서 were 골라야겠네 생각하시면은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writing language 첫 번째 문법 섹션이 우리 수일치 문제인데 처음부터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was예요, was. 선생님 두 명인데 왜요? 두 명인 것 같겠죠? 뭐가 없나요? 지금 앞에 first 다음에 앞에 더가 없잖아요. 더가 없을 경우에 지금 누구다? 얘랑 두 명이 똑같은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한 명이라는 거죠. 기준이 있어야겠죠? 정리돼야 되고 빨리 정답 확신이 있으면 was 고르고 넘어가고. 자, 밑에 이제 보시면 2/3 of the mountain, 산의 3분의 2, 3분의 분수면은 1보다는 작은데 지금 1은 아니니까 여러 개인가 한 개로 쳐야 되나?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죠? 뒤에 있는 3분의 2가 주어가 아니라 분수로 시작될 경우에는 뒤에 있는 mountain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mountain이 만약에 뭐 mountains다 그러면 are, mountain 하나다 singular 그러면 is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is가 정답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아시겠죠? 자, is가 정답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해결 방안을 들어야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SAT 학원을 선택하거나 선생님을 선택할 때 있어서 이 학원에서 뭐 만점 배출했다, 아이비리그 보냈다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정보화 시대인데 옛날도 아니고 그죠? 제가 막 10년 전에 막 와이파이도 스마트폰도 없고 막 이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요즘엔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원의 명성보다는 나에게 맞는 선생님을 잘 찾으시고 그 선생님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막 캐나다 대학교 나오신 선생님들. 그래서 그분들 제가 지금 비하하는 게 아니라 캐나다 출신인데 SAT를 보지 않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또는 교포 선생님이야. 교포 선생님이라서 얘네들이 왜 어려워하는지 몰라. 유학생들이. 당연한 거야. 자기한테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는 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영어가 완벽하지 않은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한국어, 영어 둘 다 통용이 되면서 둘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을 잘 고르셔야겠고, 그다음에 보통 학원들에서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이 단기로 이렇게 선생님들을 초청을 해서 단기로 여름방학 때만 이렇게 공부하시는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조금 위험한 점이 뭐냐면 강의를 한 게 아니라 자기는 똑똑해, 자기는 아이비리그 나오고 자기는 머리는 좋은데 설명한다는 거는 되게 학생의 입장에서 얘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강의라는 것이 사실 그만큼 했다는 거는 강의 자료가 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만 잠깐 와가지고 그냥 뭐 알바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위험한, 여러분들이 위험한 거예요. 아시 위험한 선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학원의 브랜드 가치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브랜드 파워보다는 나에게 맞는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고 내 실력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약점 진단 보충 자료 뭐 이런 거는요. 쉽게 말하면은 자기 한 명 한 명 한 명 얘가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뭐가 약하고 얘는 뭐가 약하고 거기에 맞춰서 보충 자료 나가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사이트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숙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기록합니다. 기록하면은 바로 딱 서밋하는 순간 바로 나와요. 성적이. 그래서 자기가 어떤 유형이 틀렸는지 정리가 됩니다. 이게 좀 누적이 되면은 나는 어떤 유형의 문제를 많이 틀리는구나. 좀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활용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1대1 관리는 사실 보통 저도 뭐 대형 강의를 했지만 강의가 끝나면은 바로 다음 수업을 가야 돼요.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타이트해, 시간이, 스케줄이. 주말도 없고. 그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뭔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막 110명 두고 한 반에 SAT인데도 막 110명에 70명에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36명 한 반에 좀 축소한다 싶어서 36명 했는데, 이게 관리가 좀 되게 힘들어서 아예 그냥 4명으로 4명, 한 반 4명은 없을 텐데, 어쨌든 거의 어딜 가셔도 이게 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화상 강의를 듣는 친구들 말고 이렇게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이렇게 1대1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SAT 기출 자료는 사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기출 자료만 풀어도 바로 이제 느낌 와서 성적 잘 오르는데, 이 기출 자료라는 것도 사실 좀 대비가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올해 10월 달 시험을 볼 텐데 작년도 10월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다음 최근 3개월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또 자료적으로 제공이 되면 되게 좋겠죠. 그다음에 에세이 같은 경우는 제가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 잘 암기하시면 됩니다. 에세이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암기 잘하면 되고. 자, 이번 올해 2019년 3월 9일에 있었던 시험에서 1190점, 꿈의 점수죠. 1600점 맞으면은 혹시 이거 저거 AI 아니야? 컴퓨터 아니야? 라고 할까봐 한 개 틀려주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또 보여준 학생이 되겠네요. 그죠? 같이 공부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친구는 이제 화상 강의를 같이 했던 친구고, 또 이렇게 학원에 나와서 또 저한테 또 관리를 받았던 친구인데, 또 이번에 또 이렇게 운 좋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학년 때 끝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에세이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에세이 같은 경우는 영역이 3개로 나뉘어서 점수가 매겨져요. 점수를 매긴 사람이 2명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명 더 줄 수 있는 각각의 영역, reading, analysis, writing. 그래서 4점, 4점, 4점인데 2명이니까 888. 그래서 얘는 만점 받은 거죠. 이 친구는 888, 24점 만점. 이렇게 암기를 잘했더니만 기계처럼 썼더니 3페이지 꽉 채웠어요. 꽉 채워서 썼어요. 아시겠죠? 암기 잘하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막 명문대를 가야 인생을 성공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학생들의 잠재력은 정말 무한하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또 엄청나게 훌륭한 분들이 될 수 있어요. 저보다도 더 나은 학생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전 학생들에게 항상 너가 나중에 더 성공해서 나 좀 고용해줘 막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학생들의 대학에 입학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왕 유학 보냈으니까 내 자녀가 뭐 넓은 세상을 보고 좀 배포도 커지고 이렇게 좀 방목형으로 두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우리 되게 비싼 돈 들여서 가자. 1년에 거의 뭐 1억 정도에 가까운 돈이 깨지는데 그래도 좀 좋은 대학을 또 장학금까지 받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다음에 SAT를 봄으로써 내 선택권도 더 넓혀버리고, 제가 민사고 학생도 가르쳤는데 민사고가 전교 1등들을 다 모아서 거기에서 상위 또 1%가 또 보통 이제 민사고를 많이 가는데, 그 학생들도 SAT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너 SAT를 왜 해? 서울대는 당연히 가는 거고요, 선생님. SAT를 공부하면 조금 더 제 선택권을 넓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녀분들이 뭐 만약에 나는 이 대학 아니면 안 간다. 나는 MIT 아니면 그냥 아빠가 그냥 가지 말래요. 한 군데만 지원한다? 그건 정말 도박 같은 선택이 아시겠죠? 어떤 대학에서 나에게 장학금을 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SAT를 공부해서 난 토플로만 대학 갈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유학생 좀 현실적으로
그죠? 좀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선택권을 넓히셔서 SAT 시험 보셔서 여러분들이 만일의 사태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인강 사이트를 들어오시면 좀 이렇게 금전적으로 이렇게 다 넉넉하진 않은 거니까 저도 이제 집이 울산이었고 이제 울산에서 이제 9학년부터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에 나왔을 때 공부하려면 무조건 서울에 가야 됐고, 그다음에 또 선생님을 학원을 찾기가 쉽지 않았고, 또 미국에는 또 SAT 학원이 좀 드물고 거의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화상 강의도 하면서 제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공유하는 책을 보고 하기 때문에 옆에서 과외하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수업도 제공하고 아니면은 뭐 일방적인 인강도 제공합니다. 인강은 되게 저렴하게 제공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학생들이 또 감사하게도 아주 고맙게도 이렇게 자기 성적표를 직접 가지고 와서 자기 얼굴 공개하면서 이렇게 성적 받았다 이렇게 또 되게 고맙네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제가 또 이렇게 학생들에게 또 도움을 더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갑자기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이트 들어오셔서 인강도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이번 기출 특강 제가 이제 오프라인 설명회 하기 전에 지금 온라인 설명회 해드린 거고 오프라인 설명회에 오셨을 때 조금 더 이제 얼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죠. 이제 위치는 강남이기 때문에 오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설명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 장학금 9천만 원 에세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요즘에는 자소서를 어떻게 쓰는지, 뭐 진부하게 나 유학 갔는데 유학 가서 힘들었는데 언어적 장벽을 극복하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면서 이렇게 되게 진부하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좀 더 쓰면은 나에게 좀 더 이렇게 장학금을 이만큼이나 9천만 거의 1억이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팁으로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여름 특강에는 SAT뿐만 아니라 SAT2 AP까지 같이 풀세트로도 제공하고 AP는 또 선택이기 때문에 9학년부터 준비하셔서 사실 지금부터 7학년부터 공부하고 계세요. 11학년 분들은 어떻게든 지금 마지막 시간 안 남은 시간을 저랑 어떻게든 이제 효율적으로 스케줄이 타이트하게 짜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9학년인 학생들은 나는 10학년 3월 달에는 SAT 끝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해서 나중에 AP까지 보강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이비리그를 보낸 그 제 학생 같은 경우는 AP를 8개를 준비를 했었고 또 올림피아드 국가대표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또 준비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잘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그냥 9학년이니까 11학년 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11학년 끝나면 사실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11학년 성적까지 해서 대학 간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핵심적인 꿀팁 잘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오프라인 설명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